One ring to find them, one ring to bring them all, and in the darkness find them. 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지의 제왕 영화에서 나오는 절대반지, 그 반지의 제왕의 절대반지 아시죠? 그 사우론이 끼던 절대반지, 그 반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Shift A로 토러스 요럴 겁니다. 토러스는 이제 도넛 같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밑에 왼쪽 밑에 여기 이제 아직 남아있죠, 옵션이. 그래서 보시면 뭐 조절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탭키를 누르고 에딧 모드로 가서 잠깐만요, 이거를 자, 이 상태에서 반지 형태를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안에 요거를 사이즈를 이렇게 S를 줄이고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확장 선택이 되죠. 그래서 하나씩 이런 식으로 안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안쪽은 약간 평평한 그런 모양이 이제 되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밀어 넣을게요. 그리고 바깥쪽은 좀 너무 둥글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안쪽으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휘어 있는데 요거를 약간 좀 스무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플러스 확장 선택해주고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얼추 반지 모양이 바로 만들어졌죠, 그죠? 안쪽에는 약간 좀 약간 좀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평평한 모양이고, 바깥쪽은 좀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이 부분이 너무 이제 각진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끝단 윗단을 잠깐 살짝 줄이고 이 정도로,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베벨 정도로 한번 줘. 베벨 컨트롤 B를 누르면 베벨을 줄 수 있어요. 베벨을 한 이 정도로 주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이 상태에서 컨트롤 1이나 2 이렇게 눌러갖고 이제 서브디바이드를 넣어주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부드러운 형태로 됐죠. 그다음에 자, 에딧 모드로 바꿔갖고 와이어를 좀 보고요. 이 정도면 좀 부드럽게 좀 각이 안 지고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로 쉐이드 스무스로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얼핏 봤을 때 뭐 각지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안 보이죠? 간단하게 반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자, 이걸 이제 텍처링을 하려면은 이제 UV를 먼저 펴야겠죠. 그래서 UV를 피려면 UV 창을 꺼내야 되니까 이 가장자리에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버티컬 스플리트라고 창을 나눌게요. 이게 블렌더가 이제 창을 이제 여러 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UV 에디터로 재주고, 자, 이미지를 먼저 준비합니다. 이미지를 뭘 준비하냐면은 먼저 이 재질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이거를 링, 이걸 영화에서는 원링이라 부르더라고요. 원링, 절대 반지라는 뜻이에요. 원링 이렇게 부르고, 자, 이거를 그 다음에 포토 쉐이딩을 EV 모드로 해줍니다. 해주고 이미지를 뭘 가져오냐면 원링 버스라고 해갖고, 자, 이게 뭐냐면은 반지의 제왕의 문구에 새겨져 있는 그것은 이게 언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모르도르, 그 영화 내에서 모르도르 그 지역에 되게 불경한 언어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도르 언어로 뭐 대충 내용은 모든 반지를 지배하는 뭐 절대 반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적혀 있고, 그 전에 쉐이더로 이제 이거를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쉐이더 모드, 이제 쉐이더 에디터가 갖고 지금 반지에 재질이 되어 있죠. 그 Shift A를 해서 텍처로 이미지 텍처를 해서 일단 가져와 줍니다. 그러니까 흑백인 이유는, 흑백은 뭐 특별히 뭐 그 반지에 재질이나 뭐 색상의 텍처가 뭐 크게 필요한 건 아니라서, 저 반지 문구만 있으면 그걸로 그 반지 문구 따라 그 음각 안쪽으로 파여 있는 이제 그거랑, 그 반지 그 보면은 불에 넣으면은, 그 영화에서 불에 넣으면 그 간달프 마법사가 프로도한테 불에 넣으라 하거든요. 그 불에, 모닥불에 넣으니까 반지가 이제
이렇게 불을 받고서는 문구가 이제 글로우 이제 발광이 돼요. 이제 그래갖고 그 부분만 발광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흑백 이런 식으로 돼야 이렇게 처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흑백이 UV가 잘 펴졌나 보게 하려면 요거를 에미션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가 이제 나오죠. 그 UV가 지금 안 펴졌지만은 일단 요거를 해두고 다시 UV 에디터로 갑니다. 지금 보면 UV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반지 요 형태를 따라 여기 옆으로 이제 안쪽이랑 바깥쪽에 늘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이렇게 두고요. 자, UV를 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중간에 있는 요 선을 이렇게 선택해 줘요. 아까 컨트롤 플러스 저기 키패드 있는 쪽 그걸 누르면 이제 선택이 주르륵 된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개로 일단 먼저 두 개 면으로 나눌 거예요. 안쪽 면, 왜냐면 안쪽에도 새겨져 있고 바깥쪽에도 새겨져 있으니까 안쪽 면, 바깥쪽 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도록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Shift H를 누르면은 요 에딧 모드에서 Shift H를 누르면 선택한 부분만 두고 나머지는 사라지게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가장자리 거를 선택해서 U를 눌러서 마크 심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크 심을 해주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면을 선택 아무거나 하고 컨트롤 L을 누르면 선택된 부분이 전체 선택되거든요. 그 셀렉트 링크드 올 돼 있죠. 노멀로 하면 그냥 객체 전부, 뭐 재질로 따로 돼 있으면 근데 지금 심을 나눴기 때문에 자 이런 심으로 뭐 UV라든지 UV는 UV 영역 따라 지금 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선택이 미리미리 편하게 될 수가 있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또 뭘 하냐? 지금 이제 이렇게 동그란 거를 이제 옆으로 쭉 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심을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이제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끊어주느냐 하면은 이쪽이랑 여기를 끊어줄게요. 뭐 문구 위치나 이런 거는 뭐 정확히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정도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두 영역, 바깥쪽 두 영역에서 4개 영역으로 되죠. 그래서 바깥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선택하고 지금 요쪽은 위에 거, 또 반대쪽은 밑에 거를 이렇게 해서 문구를 배치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언랩을 하면은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쭉 펴지죠, 그죠? 쭉 펴집니다. 저는 애드온 중에 UV 스퀘어라는 애드온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좀 펴진 것들을 좀 직각으로 펴주는 그런 이제 툴이거든요. 요걸 써갖고 좀 이렇게 직각으로 해갖고 좀 제대로 좀 펼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볼게요. 지금 문구가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이거 좁아라. 자, 이렇게 되고 저 문구가 이제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적당히 한 요정도 위치 이 정도면은 좀 되겠죠? 너무 좀 큰가? 아니면은 살짝 더 늘려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위치를 맞춰주고요. 그 옆에 거들도 U를 눌러서 언랩 한번 시켜주고 다시 스퀘어 그리드 이걸로 이제 해주겠습니다. 눌러야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뒤집어서 밑에 걸 배치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상태에서 여기 이제 끊어지겠죠? 그죠? 여기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느 정도 반지 예제한 문구가 바깥쪽에 배치가 됐죠? UV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안쪽도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언랩을 해주고 스퀘어로 딱 네모나게 이제 해줄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문구를
이렇게 해주는데 문구가 거꾸로 됐죠? 그럼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비율에 맞게 이렇게 해줍니다. 좀 너무 이렇게 면적을 좀 크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 약간 스케일을 위아래로 이렇게 좀 해볼게요. 약간 위아래로 좀 줄어들죠? 폭이죠? 폭이 좀 줄어들죠? 좀 작게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뷰를 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해주고 다시 이것도 거꾸로 됐죠? 회전을 시켜주고 자, 이어서 될 수 있도록 다시 스케일을 위아래로 쭉 늘려서 폭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반지의 제왕의 문구가 이렇게 쭉 돼 있죠? 이렇게 쭉 앞뒤로 돼 있습니다. 얼추 거의 다 했다 보시면 돼요. 거의 다 했다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위치를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이제 UV 작업은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쉐이더로 좀 제대로 들어간지 좀 이렇게 보려면요. 이제 매테리얼 모드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배경을 매테리얼 에디터에서 월드로 들어갑니다. 지금 배경이 회색이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이제 넣어줘야 이제 좀 좋은데, 그래서 이미지를 넣는데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environment texture라는 게 있어요. 그 HDR이라는 이미지, 그 스카이 텍처 같은 HDR 이미지를 쓰면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맵이 약간 좀 특별하게 만들어진 거라서 뭐 HDR 맵이라든지 뭐 그냥 맵을 써도 되는데 대부분 HDR 맵이죠. 그래서 전 준비한 걸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HDR 요즘 그 뭐 프리로 나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거나 받으셔서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로 연결해주면 곧바로 바깥쪽이 이렇게 되죠. 그죠? 요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좀 거슬린다. 그러면은 여기 탭에 프로퍼티 탭에 보면은 필름이라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트랜스퍼런트 이거를 켜주면 완전히 배경이 사라지죠. 그래서 요 바깥쪽은 지금 이제 투명인 상태예요. 이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 지금 얘 반지에 그 전에 이 배경을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배경이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걸 이미지를 좀 회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빛 오는 방향이 이쪽인데 나는 이쪽으로 좀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치에 매핑이라고 일단 칩니다. 매핑이라 치고, 자, 이 매핑이라 치는데 이제 매핑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매핑,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맵을 다룰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은 앞에 이제 기준이 없죠. 매핑만 있고 기능만 있고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텍스처 대충 쳐보면 텍스처 코디네이터로 돼 있죠. 텍스처 코디네이터, 텍스처 좌표를 어떻게 될 것이냐 가지고 제너레이터를 벡터에 이거를 연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매핑을 할 것이냐, 제너레이트 된 상태로 이거를 로테이션,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로테이션 Z라면 이 지금 이미지를 Z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재질을 한번 볼게요. 지금 반지가 절대 반지가 약간 금 반지죠. 약간 금도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금 반지라 할게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 뭐 메탈릭, 뭐 러프니스를 조절해서 금 반지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일단은 반지잖아, 금 반지잖아, 금속이잖아. 메탈릭을 쭉 올려주면 됩니다. 쭉 올려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색상을 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그런 차트가 있어요. PBR 차트 같은 거를 찾아보면은 예를 들면 뭐 금속이나 뭐 이런 것들 색상의 그런 차트가 있거든요. 그 RGB 값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금, 골드에 가까우니까 골드의 RGB 값이나 뭐 헥스 헥스 데이터라든가 그 코드 값이 있거든요. 그걸 가져와 갖고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RGB도 있는데 블렌드는 RGB를 이거를 리니어 값으로 하도록 0에서 1로 해가지고 RGB 그 252525 값도 있잖아요. 그거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헥스 값으로 넣을게요. 포토샵 같은 데 가고 그런 헥스 값을 추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보면 RGB 값이 그 뭐 금, 뭐 구리, 뭐 이런 순수 철 같은 RGB 값이 있었고 그럼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이제 색상 스포일러 그 추출하는 거 보면 이제 그 변환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 헥스 값 FFDP91 요게 금 값으로 하면은 이제 금색이 이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메탈릭 최대 메탈릭 완전 금속이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 이거는 얼마나 거칠기이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러프니스를 0으로 하면 완전히 매끈한 그런 재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매끈하면 좀 그러니까 뭐 러프니스 조금 이렇게 올려주고 그랬죠. 지금 에미션이 좀 있어갖고 이렇게 된 거고 반지 제장 보면 그냥 평범한 금반지처럼 돼 있는데 나중에 뭐 불에 넣거나 뭐 반지를 끼게 되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문구가 나오기도 해요. 자,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다시 월드 그래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환경 반사가 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좀 구색 있게 하려면은 밑에 뭘 좀 깔아갖고 조금 더 멋있게 해볼게요. 지금 대충 이렇게 해갖고 텍스처를 미리 준비한 걸 다시 넣어볼게요. 뭐 저는 그 맵을 가져왔어요. 가지고 반지장 맵을 그냥 종이 바닥에 깔아서 허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컬러 이런 식으로 러프니스 잔뜩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밑에 좀 심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렌더러가 2B로 돼 있죠. 그 2B에서 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퀄리티를 높여볼까.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걸 딱 넣으면 밑에 그 음영 패색 접촉 그림자가 쭉 생기죠. 그래서 좀 더 그림자 처리해서 부족한 부분을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조금 더 보충을 해주고 있어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넣어주고 블룸 넣어주고 너무 이제 뭐랄까 이제 눈이 부시죠, 그죠? 이 정도로 해주고 번쩍번쩍하죠. 블룸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딴 거 뭐 특별한 건 없고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이것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멋진 반사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조절을 한번 해주고요. 엣지 페이딩 반사되는 그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은 뭐냐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까지만 반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안 보여요. 요즘 뭐 레이 트레이싱이나 이런 거를 이제 쓰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뭐 사이클로도 이제 볼 수가 있어. 사이클로를 쭉 보면은 사이클은 훨씬 더 정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좀 더 정밀하게 이거 GPU를 쓰세요. CPU를 쓰면은 사양 많이 타요.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게 이제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저는 EB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EB를 쓰세요. EB를 써갖고 보고 나중에 뭐 렌더링을 건다, 뭐 영상을 만든다, 퀄리티 있게 하려면은 이제 사이클을 쓰시면 돼요. 지금 EB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엣지 페이딩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얻고 있고 차이를 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럴싸한 반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냐? 그 이제 쉐이더에서 반지가 생겨나는 이 문구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쉐이더의 연결을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제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한번 하세요. 일단은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음각이라 말했잖아요. 그러면 노멀맵이 필요하겠죠. 안으로 깎이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붉은색으로 이제 뭐 빛이 들어오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뭘 먼저 하느냐, 범프맵을 먼저 넣어줍니다. 벡터에 보면은 노멀맵이 있는데 이건 노멀맵을 넣는 거고 벡터에 그 범프라는 걸 넣어줘요. 범프에 이제 노멀을 넣어줍니다.
색깔이 이제 매칭이 되죠. 여기 약간 파란색.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요거는 이제 흑백 맵이잖아. 이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범프 맵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밑에 두고 뭘 하냐?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컬러 값을 8에 이렇게 뚝 넣으면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범프맵이 생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밖으로, 지금 얘가 지금 밖으로 좀 튀어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이미지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흰색이잖아요. 검은색은 없고 흰색이니까 범프맵으로 치면 이게 흰색을 튀어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쉐이드에 보시면 범프를 인버트를 해볼게요. 인버트 되는데 잘 표시가 안 나죠? 그러니까 스트렝스를 많이 좀 줄여볼게요. 0.3 정도까지. 자, 어때요? 아까보단 조금 낫죠? 디스턴스도 좀 줄여보시고 0.2 정도 이렇게 줄여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나와졌죠. 안에 음각이 좀 파인 느낌이 보이시죠? 그죠? 자, 벌써 음각이 완성이 되었어요. 약간 계단처럼 이렇게 좀 우둘투라지만 요거는 그 제가 여기 넣은 텍처의 해상도가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상태에서 뭐 조절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 뭐 브라이트니스,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이걸 넣었고, 뭐 컨트라스트를 뭐 좀 더 강화를 해서 컨트라스트를 넣으면 이제 대비가 좀 더 심해지죠. 그래서 대비를 조금 0.9 정도 그렇게 해봅시다. 브라이트는 이렇게 두고요. 그러면 좀 얇은 어떤 그런 음각이 생겼죠. 좀 더 깔끔해졌죠. 아까는 되게 굵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 해주고, 자, 그러면 범프 됐고, 이제 그 위에다가 얘가 이제 발광할 수 있도록 에미션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에미션을 바로 넣지 않고 에미션의 강도를 또 조절할 수 있게 하려면은 에미션은 저는 따로 넣겠습니다. 쉐이더 에미션에 쉐이더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돼 있고, 그러면은 뭐예요? 반지 위에 요 위에 따라 이제 에미션이 발광 글로우가 덮여져야 되니까 쉐이더를 애드로 해줍니다. 바로 여기다 하면 되지만은 사실 여기서 또 이제 조절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절할 수 있는 중간 단계를 따로 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컬러로만 된 거고, 그래서 쉐이더 이거를 눌러 넣어주고 위에 올라가는 애니까 그 다음에 밑에 기본 되는 쉐이더를 밑에 두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덮여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다시 얘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얘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컬러, 이제 얘에 들어가는 컬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컬러에 그냥 컬러가 아니라 여기 보면 컨버트 어디냐, 컬러에 믹스 RGB라고 넣어요. 자, 믹스로 돼 있죠. 그래서 믹스로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컬러 두 개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일단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일단 이렇게 한번 넣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색상이 이제 흰색이랑 검은색으로, 흰색이랑 이 주황색 돼 있죠. 이걸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순수한 이제 주황색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에 팩터를 컬러, 얘 지금 흑백 맵이라 했잖아요. 그죠? UV 때 보면 이게 흑백 맵이잖아요. 여기는 없고 흰색 부분만 들어가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팩터로 집어넣으면은, 자, 보세요. 팩터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일종의 마스크 역할을 하는 거죠. 어느 부분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이제 안 들어가는데, 그 영역을 예를 들면 컬러 두 개, 검은색은 이제 그러니까 에미션이 안 되니까 이제 없는 거죠. 그 주황색인 이런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되게 하려면 어떤 기준을 하냐, 바로 요거 원링 버스라는 아까 흑백맵, 이걸 팩터에다 넣으면은 이제 얘가 일종의 마스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노멀 맵 들어가 있는 부분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컬러를 바로 넣고 바로 넣어도 되지만은 저는 이 에미션 스트렝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 요거는 나중에 뭐 영상 만들 때 제가 쓰려고 이렇게 그 방법인데, 만약에 그냥 넣고 싶으시면 그냥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게 조절을 하고 싶어서 이제 요거에 넣은 겁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간 단계에 조절할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해서 여기 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재질, 얘 지금 뭐냐, 링에 지금 재질 너무 말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줘볼게요. 뭘 하냐면, 일단 텍처에 여기 보면 텍처에 보면은 노이즈 텍처가 있어요. 노이즈 텍처를 넣고 얘를 이제 컬러 값을 이제 뭐랄까 러프니스에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넣으면은 흑백이니까 러프니스 값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얘를 이런 식으로 높인다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얘가 지금 노이즈 텍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좌표를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안쪽에는 뭔가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바깥쪽은 뭔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같은 그 월드맵에 썼던 텍처 코디네이터를 집어넣어요. 텍스처 코디네이트, 이건 항상 자주 쓰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오브젝트 제너레이터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제너레이트 하면은 들어가긴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좀 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랑 같은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단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물론 UV가 있지만은 저는 오브젝트 단위로 처리하는 좌표를 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뭔가 늘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조금 깔끔해졌죠. 깔끔하게 좀 평평하게 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절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주고, 항상 이런 걸 조절할 때 저걸 쓰면 돼요. 뭐 컬러 부분에 뭐 RGB,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이런 거 좋은데, 저는 항상 늘 이렇게 컬러 램프라는 걸 씁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값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자 보이시죠?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당기면은 보세요. 값이 잘 보이죠? 요거는 완전히 뭐 이렇게 먼지 같은 거 많이 꼈을 때 그런 느낌인 거고, 이제 약간 살짝 끓기거나 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살짝 약간 세월의 풍파를 맞은 듯한 금속 표면의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상당히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어. 아까보다는 뭐 이렇게 바짝바짝 닦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먼지가 묻거나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고요. 반지의 제왕에 있는 그 절대 반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현재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